네, 화면을 보면서 좀 짚어볼 건데요. 많은 분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청약을 좀 꿈꾸고 계시잖아요. 근데 좀 기대하는 만큼 청약 물량이 공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이렇게 문제가 좀 될 텐데, 일단 여러 제도가 참 복잡하지만 개편이 되고 있는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청약 통장의 월 납입금 한도가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늘어나게 되고요. 2015년부터는 가입이 안 됐는데 주택 청약 종합 저축 통장으로 전환이 되면서 이제는 또 연결되게 되는 연결성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신규 출산 가구 특별 공급 추가 청약 1회 허용한다는 소식과 공공 민영주택 신혼 특공 시에 청약 신청자가 결혼 전에 당첨된 이력이 배제된다. 이런 이 소식들이 있습니다. 서울 1순위 경쟁률이 이제 드디어 140대 1 시대가 됐습니다. 참 어마어마한 숫자인데요. 그 중에서도 무주택자들에게 혜택을 좀 드리기 위해서 혼인하는 세대나 출산하는 세대 유리하게 청약을 개편했다. 이게 좀 의미하는 바가 있을 것 같고요. 납입 한도는 또 늘렸고 85제곱미터 빌라를 샀을 경우에 무주택이 간주가 되는 그런 소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청약 연습을 철저히 하셔야 될 텐데요. 140.6대 1, 가장 높은 곳을 내면 원펜타스가 572.3대 1이라는 거 정말 그만큼 청약에 대한 열기가 뜨겁다. 이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신생아 특별 공급 소식도 있습니다. 유심히 보실 건 민간 분양 같은 경우에 생애 최초 신혼부부 특공 물량이 20%, 또 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자녀도 혜택이 있다는 것도 유심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공공 분양에서는 전체 가구의 10%가 이렇게 또 특공의 혜택을 주게 됩니다. 또 다자녀 같은 경우가 이제 3자녀에서 2자녀로 문턱을 낮췄다는 것도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6월부터 시행이 되는 것 중에서 신규 출산 가구에 추가 청약 1회로 허용하는 방안, 이렇게 좀 유심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달입니다. 다음 달 10월부터는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 한도가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올라가는데, 모든 가구가 기존에는 청약통장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이 25만 원의 의미는 공공분양 같은 경우에는 저축 총액과 납입 횟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25만 원을 가급적 채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미성년자 납입 인정 기간도 다음 달부터는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올해 3월 25일부터 개편이 된 내용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연결되는 내용이라서 미성년자가 19세부터 납입이 인정이 됐었는데 14세부터로 혜택폭이 늘어나게 됐고요. 다자녀가 3명에서 2명으로 또 부부가 중복 청약이 허용되는 것들이 불가했었는데 이게 가능해집니다. 먼저 당첨된 것만 유효하게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될 거고요. 혼인 전 배우자 주택 소유 및 당첨 이력이 배제되는 것들이 고려한다고 했었지만 이제는 배제하는 것으로 이게 바뀌게 됐습니다. 또 배우자의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 합산이 그동안 인정이 안 됐다가 최대 3점까지 가산점을 받게 됩니다. 장기 가입자가 인정이 안 됐었는데요. 이제는 개편 후에는 장기 가입자가 우선 인정이 되게 되고, 신생아 특별 공급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신설이 돼서 이렇게 물량이 배정이 되게 됩니다. 특별 공급에 추첨대가 도움이 돼서 10% 이렇게 당첨자 선정이 되게 되고요. 자녀 출생 시에 특별한 조건이 없었는데 이렇게 8월 23일 이후 출생자가 있는 경우 10% 완화가 되는 소식까지 보시게 될 것 같고요. 쭉 가보겠습니다. 2015년 9월부터는 가입을 불가했던 3가지 유형들이 아직까지 존재했는데 연결고리가 좀 부족했거든요. 그런데 주택 청약 종합 저축으로 전환할 경우에도 기존에 가입했던 기간이나 혜택을 유지시켜 주겠다, 이렇게 개편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 있습니다. 국민주택 같은 경우에는 납입 횟수가 또 중요할 것 같고, 민영주택 같은 경우는 예치금이 좀 중요하게 될 텐데, 토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구 같은 경우 기본 2년씩은 하셔야 되고요. 납입 횟수와 예치금 기준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국민주택에 노려보시는 분들은 전략을 다시 하셔야 되는데, 새롭게 하셔야 되는데,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하는 주택을 이렇게 좀 노려보실 분들은 무주택 기간 3년 이상으로 저축 총액이 중요하니까 이 부분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를 노려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납입 횟수가 중요하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민영주택 같은 경우에 예치금이 중요하죠. 서울, 부산, 기타 시군이 있는데 이게 내가 청약하고자 하는 지역이 아니고 내가 거주하는 거주지 기준이라는 거 또 알고 계시겠지만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평형, 내가 원하는 평형에 따라서는 금액이 달라진다는 점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택 청약 종합 저축 같은 경우에는 입지자 모집 공고일 당일까지만 이 예치금을 채우시면 되는 걸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약 가점제가 있죠. 민영에서 중요할 텐데요. 100점 만점이 아니죠. 84점입니다. 32점, 35점, 17점이 다 합산이 되는데 그래서 무주택 기간이나 부양가족수,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에 따라서 이렇게 가점이 배분이 된다는 것도 다시 한번 기억 상기시켜 드리기 위해서 가져와 봤고요.